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전 중 상승분을 다소 반납을 하고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 하락 전환에 국내 증시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에 근접하면서 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상승, 원화의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금 매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호재로만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284원 2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에는 1,291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로 전날인 지난 12일에는 1,291원 50전까지 오르면서 이틀 연속 1,291원 선까지 흘러가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일별 시세 흐름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1월 3일에 1,193원 선에서 움직였던 환율이 3월 15일에는 1,245원까지 올랐고요. 지속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 5월 12일에는 1,290원 50전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 흐름 살펴봤고요. 일반적으로 이 같은 환율 상승은 증시의 호재다. 특히나 수출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국내 수출주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는 우리가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주 쪽을 꼽는데요.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8개 산업 1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환율 전망치를 지난해 평균보다 4.9% 높은 1,200원으로 가정만 하더라도 조선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4%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호텔이 2.2%포인트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순으로 올해 환율이 1,200원만 되어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라는 분석이 나타난 겁니다. 다만 최근 환율이 수출주의 호재로만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환율의 상승은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 지난 10일 종가 기준인데요. 1조 4,96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의 월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월에도 1조 4,617억 원을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월에는 조금 샀을 뿐 3월, 4월, 5월까지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 상승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려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8%대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는 당분간 강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중국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물론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수출주의 호재다라는 인식으로 전체적인 주식을 사기보다는 개별 업종과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 이슈 분석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환율 상승에 따른 이 수출주의 향방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환율이 지금 1,300원 선 코앞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렇게 평가도 하던데요. 최근에 이런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원화가 많이 약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4.56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치는 진짜 20년 전이죠. 세계 이제 금융위기 때 이후에 이제 최고 가격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이제 달러 환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게 달러 강세의 이제 가장 그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달러 강세는 뭐 달러 이외의 모든 화폐에 대해서 지금 강한 그런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에 1,291원을 기록을 했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1,280원대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을 만큼 계속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기존의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았었던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12% 정도 지금 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뭐 10% 가까운 그런 절하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유로화도 8.5%, 그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절하폭이 적어서 6.8% 정도 지금 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마 달러화 강세는 아마 좀 더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대외 여건의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면서 뭐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 4월 CPI 같은 경우 이제 8.3%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도 11% 상승을 하면서 지금 뭐 40년 만에 가장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향후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빅스텝 인상을 뭐 계속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만 안 된다 뿐인 거지 뭐 빅스텝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여러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금리를 같이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신흥국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경제는 좀 불안정한 요소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투자되어 있던 자금이 해외로 특히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좀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를 뭐 쪽으로도 이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부채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소득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관광 관련된 수입이 상당 부분 차지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관광 사업 분야의 수입이 상당히 끊겨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런 상황,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국가들의 정정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경제 규모는 크진 않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에는 호재다라고 분석을 하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주가 좀 꼽히고 있는데 그간 주요 수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일단 뭐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갖는다라고 보시는 게 봐왔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될 경우 기업들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대금이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환차익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내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좋아진 경우들을 보면 뭐 대부분 환차익 관련된 이익 부분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원화 약세가 뭐 원화만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통화에 대해서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뭐 경쟁 국가다 수출 이제 경쟁 국가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보다 절하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 12%대는데 우리나라는 뭐 8%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 외에 뭐 상대적으로 위안화에 대해서만 뭐 위안화도 7% 정도 이제 절하가 됐으니까 뭐 그거에 비해서 국내가 8%, 뭐 1% 정도 더 차이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내 원화가 특출나게 절하가 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그렇게 강한 그런 뭐 모멘텀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 2월 달, 3월 달, 4월 달 지금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35%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입 물가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국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뭐 국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화 약세가 과거와는 다르게 국내 경제에는 상당한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비용들이 그러니까 수입 관련된 물가가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은 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와 같은 이렇게 원화 약세가 계속 그러니까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또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지금의 기업 실적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일단 만약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가의 상승분을 판매 가격의 상승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 중심으로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원화 가치가 절하되니까 수출주를 사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정권이 지난 3월에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수입 축소가 야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한국의 수출 제조업체에는 어떤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타격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이 뭐 달러 강세를 최근에 보이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수입 물가는 다소 조금 안정되는 그런 측면은 좀 분명히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향후에 물가 상승이나 또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미국에 관련돼서 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관련된 현지 공장들을 많이 증설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발표가 된 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미국에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공장을 기존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 공장을 이제 신설을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미국 관련돼서 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영향은 뭐 미국이 이렇게 담을 싼다라고 해도 상대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이렇게 대기업들의 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업들의 이제 투자 제한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 관련된 투자가 조금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은 뭐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투자 부분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국내 생산 부분이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수입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좀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업계 상황은 어떤지 관련주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일단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이죠. 제가 뭐 고점 대비로는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작년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철광석 관련된 뭐 얘기가 뭐 오늘 신문에도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뭐 철광석 같은 경우 철광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가격이 좀 안정화 찾고 있지만 유연탄 부분은 여전히 가격대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철강 가격 관련돼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대에서 관련돼서 좀 지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게 뭐 조선이나 자동차주가 올해 이제 환율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뭐 많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을 하면 원가 부분도 상승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후판 가격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후판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후판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만드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철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관련된 강철 이제 철판 가격의 인상도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과 다르게 뭐 기존에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 거에 대해서 뭐 수출이 증가한다라고 뭐 수출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 좀 생각해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지금 뭐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비용을 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뭐 국내 뭐 관련돼서 뭐 수출 관련된 기업도 많이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국내 내수에서 필수 소비재 관련 쪽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전가가 수출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국내 가격에도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음식료 관련 쪽으로도 일단 단기적인 것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출주보다는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음식료 쪽. 네, 그렇죠. 같이 이제 관심을 보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수출 관련된 기업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국내 내수 기업이 나쁘냐고 또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환율의 등락이 제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환율의 등락보다는 제품 가격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수출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의 탑픽 종목과 함께 좀 의견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뭐 가격 올라가는 건 뭐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뭐 수시로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인상은 용인하는 상황이지만 과연 가격 인상이 용인할 수 있는 상황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품의 이제 상품성에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품 가격의 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뭐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중저가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인식을 갖게 되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하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저가보다는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뭐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ESG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최근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ESG 하면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는 물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대는 높게 형성이 되지만 향후에 뭐 탄소 배출권이나 지구를 뭐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계속 판매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세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신재생 관련 에너지 그쪽으로도 향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근에 좀 이게 대부분이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물론 이제 부정적인 뭐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하시는 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은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풍력 관련된 뭐 국내 대표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발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타워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풍력용 타워를 그러니까 만드는 그런 뭐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내에 신재생 자립과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내에 관련된 생산 시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 내 발주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작년에 이제 인프라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향후에 신재생 관련된 그 이제 산업의 투자가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도 있으니까요. 이런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시장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고환율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네.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달러를 살 수도 있고 네. 엔화가 지금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엔화를 좀 사 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같은 환 매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환매매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좀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화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이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저점이다 그러면 뭐 조금씩 모으시는 거는 뭐 나쁠 건 아니지만 굳이 이제 외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환율 시대의 투자 전략 함께 짚어봤고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인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장 키포인트 함께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가량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오늘 상승 출발하기는 했으나 큰 상승폭 이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종합권 증시 개장 이후에 그 중국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좀 2,600선, 코스피 2,600선을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연준 그 파월 의장이 75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그러한 의지가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게 데스켓 바운스가 아니냐, 그냥 일시적인 반발 매수가 나왔다가 또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러한 그 견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데스켓 바운스라던가 이렇게 시장이 계속 변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 CPI 발표부터 시작해서 PPI 발표, 이런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크고 정말 방향성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거 정말 이게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흔드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일도 거의 상방으로 원웨이 장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고, 물론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의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다,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없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내일 저녁에 연준 위원들 추가적인 연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 반발 매수세가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곡점 것은 충분히 맞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 하방 경직선을 계속 확보를 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만 잘 지켜준다면 국내 증시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상승세가 이어가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봉쇄를 풀고 좀 경기 활동이 살아나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도 이에 동조해서 커플링 현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증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고 특히 미국이라던가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자동차 섹터들이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할 경우를 보면은 주도주들이 좀 강하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상승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 주도주들 자체가 좀 힘이 약하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으나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공급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됐을 때 좀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 핵심 주도주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된다.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테마주들 그리고 이슈가 있고 헤드라인 뉴스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수급 들어오고 변동성 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대응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동성이 큰 시장이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 고민이 깊은 시점인데요. 종목에 대한 코멘트 듣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인기 키워드 선정하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키워드 꼽으셨습니다. K-팝 공연이 재개되고 있죠. 리오프닝 기대감이 다시 반영되면서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키워드 주셨고 또 지난주 미국 증시 2차 전지 섹터에서 일괄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이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력체계 도입 예정에 관련주 상승 키워드 꼽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고부가 가치 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정책 박차 소식 키워드 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산 가격 급등으로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키워드 주셨네요. 이 중에서 저희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밀 수출 제한 금지 키워드로 고려 산업을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엔터주 쪽에서는 JYP 엔터를 주셨고요. 2차 전지주 쪽에서는 LNF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대한전선, 재활용 확대 순환 경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소식으로는 S폴리텍을 꼽으셨고 탄산 가격 급등 소식으로는 태경케미컬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오늘은 고려산업, JYP 엔터, 또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세계 밀 생산 순위 2위 국가죠. 인도가 밀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의견 여쭤볼게요. 고려산업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일단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고고 그게 아니라 좀 뭐 단기라던가 중기 이상 보실 거면 스톱이에요. 그래서 이 고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때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비료나 사료 관련주들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조정 세게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3월, 4월, 5월 계속 똑같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특히 원자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왔을 때 그 헤드라인 뉴스에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급등락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러한 섹터들, 특히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 특히나 뭐 뉴스에 의해서 진짜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고려산업 같은 경우 지금 또 윗골이 달면서 또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본인들의 종목들이 손실 중인 게 많아요. 특히 뭐 대형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지수가 빠지면서 손실 중인 거 많은데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 뉴스가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전날에 미증시가 뭐가 올랐다더라, 어떤 섹터가 올랐다더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료 관련주들 갑자기 뭐 밀 수출 금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급등주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접근을 하시거나 대응을
접근하실 때 항상 좀 짧게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거 그냥 오늘 매수해놓고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로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또 윗골이 달면서 빠지고 손실 나고 이러면서 또 이제 또 하나씩 몰리는 종목이 추가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 있는 섹터고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만큼 급락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를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입니다. 근데 그거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럼 주도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급 자체가 대형주들이 힘을 못 내요. 지금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다 추세가 우하향입니다. 단 삼성 SDI라는 그 종목만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환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빠지고 있고 또 코스피 상위 종목들 자체도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에 사실 눈이 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가 맞는데 이거를 뭐 며칠 보겠다 아니면 뭐 한 2, 3주 보겠다, 한 달 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염두에 두셔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다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에서 고려산업 고 의견 주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재반영되고 있는 엔터주 쪽에서 JYP 엔터를 가져오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거 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선언하고 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빠졌어요. 뭐 의류부터 시작해서 엔터, 뭐 기타 등등 리오프닝 주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의 요인은 경기 침체입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 50bp 인상을 하고 나서도 앞으로 6월, 7월에 긴축부터 시작해서 뭐 추가 자이언트 스틱까지도 예상을 하는 이런 와중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기 때문에 결국에 리오프닝주들이 리오프닝이 됐음에도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다 반납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앞으로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오프닝,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으니까 리오프닝을 했는데 리오프닝 관련 소비주들이 앞으로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보니까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JYP 같은 경우도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공연하는데 뭐 티켓 매진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겠네. 앞으로 그러면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엔터주가 반등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특히 JYP도 그렇고 YG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 나왔는데 그 조정은 좀 크게 깊은 조정이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시화가 됐고 그럼 앞으로 이 실적의 모멘텀이 살아난다면 그럼 2분기, 3분기에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저는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보통 미래에 대한 선반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100% 미래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주가가 오름에 있어서 물론 뭐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럼 이제 이번 실적은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실적은 어떨 건데 그럼 앞으로 이런 실적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대비 이게 싼지 비싼지 이거를 판단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밸류 대비 어느 정도 저는 조금은 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4월 초까지 과도하게 올랐고 그때는 좀 비싼 감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는 그럼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한번 반등이 나와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면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좀 좋다고 판단을 돼서 보라고 드렸고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이것 또한 다시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 좀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다음 정고점이죠.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JYP 엔터 고 의견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키워드로는 대한전선을 가져오셨거든요. 대한전선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오늘 공교롭게도 다 고인데요. 얘도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모멘텀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런 전력 이쪽으로 미국과 많이 계약을 하고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인프라 구축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5G랑 6G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번 주죠. 삼성전자가 6G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 이종 부회장과 뭐 대기업들 회장들끼리 미팅을 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인프라 구축하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한테 뭐 같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 6G를 하는데 뭐 미국이랑 같이 포인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정말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50% 이상 빠졌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뭐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모멘텀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강한 모습 보이긴 했는데 그렇게 급등락이 조금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급등락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금 뭐 비료나 사료 이런 종목들보다는 급등락이 조금 덜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랑 바이든 대통령 뭐 미팅에서 뭐 6G 사업이라던가 미국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이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종목이 주가가 2,000원대인데 시총이 사실 2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좀 엉덩이가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시총 1,000억짜리들, 2,000억 미만짜리들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 만약에 올라타셔서 이렇게 단타 수익 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차라리 좀 시총 크고 이렇게 변동성 있는 종목 좀 초이스 하셔가지고 이슈 있는 종목들까지 고르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하자면 대한전선도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 좀 나눠가지고 매수하셔서 수익 내시는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인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월 16일 월요일장 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2,60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0.14% 하락인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 급등 소식에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장중 하락과 상승을 오갔습니다. 코스피는 2,594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2,600선 하방 지지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를 보입니다. 63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약 652억 원, 464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일단은 1등 삼성전자 0.15% 오르면서 66,6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빨간불 켜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2%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SK 하이닉스가 1.78% 하락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78% 나란히 약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요. 카카오의 주가가 0.86% 오르면서 82,500원 선 거래가 되지만 여전히 주가는 상당히 낮은 움직임, 주가 수준은 가장 낮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가 0.3% 정도 또 조정을 받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0.5%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857.44포인트.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닥 오름폭을 살짝 늘렸습니다. 개인들이 146억 원, 기관이 118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 0.4% 상승이고요. LNF, HLB, 카카오게임즈까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LNF는 3% 이상 오르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장중 변동폭이 큰 만큼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월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의 한수 이정수 대표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이틀 전에 토요일 날 이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5월 14일 날에. 이제 그때 오면은 많은 얘기를 해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14일 날 전에 13일 날이 이제 금요일 날입니다. 13일 날 금요일 날 신의 한수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를 많이 드린다 그랬는데 그 힌트 종목들이 다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음식 업종 이쪽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 급등이 나왔는데요. 아마 강연에 오셨던 그 100명 정도 안 되는 그때 강연실이 꽉 찼었는데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급등할 거다. 그쪽을 잘 봐라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신의 한수에서도 얘기를 이제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길게 많이 강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소통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예상했었던 매매적인 타이밍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은 좋아진 거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장 좋아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에 있는 과정에서 단기 반등에 나온 거예요. 반등의 이유는 그 금리 인상을 0.75%까지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졌는데 그거를 0.5% 조금 완화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했었던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했는데 이게 반등이 되게 센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국 시장은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을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뭐 제주주와 잘 가야 뭐 요만큼 움직일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강하게 갈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 듯 마는 듯 혹은 떨어지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왔다 갔다 박스권을 타는 듯 하다가 다시 저점이 깨져서 떨어질 위험은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번 매매 타이밍은 짧게는 2, 3일 이미 아침 방송에 실전면 정세에서 했던 얘기고 강연회 때 했던 얘기인데 짧게는 2, 3일 반등 길게는 한 달입니다. 길게는 한 달 이내에서 적당히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이 반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현금화를 못했거나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 그 부분들을 15%, 10%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손실이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미 현금화를 돼 있다. 그래서 지난 5월 10날, 11일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놨는데 지금 단타로 조비라든지 사조동화라든지 대주산업이라든지 그 급등에 있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죠. 한탑이라든지 이런 사료 관련주들을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혹은 오늘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럼 계속 먹고 팔고 하다가 지수가 2,570이 깨지면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서부터 또 다시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안 깨졌죠?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처럼 뭔가 종목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일 텐데 지금 비료 관련주 예상했던 대로 움직였고요.
사료 관련주, 먼저는 사료 관련주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처음에서는 어제 인도 그 밀 수출 그 제한 얘기 때문에 그래서 제분 관련주들, 그래서 뭐 밀가루 관련주들이 이제 먼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바로 사료 관련주를 강하게 움직여서 오늘 사료 관련주가 제일 강하게 움직였어요. 사조동화, 그 다음에 대주산업, 한탑, 이게 다 사료 관련주인데 상한가가 3개나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쪽도 같이 움직여서 조비, 뭐 남해화학, 이런 애들도 장중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들도 펼쳐졌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닭고기 관련주도 움직였죠. 그래서 남해화학도 움직였고, 사실 이 닭고기 관련주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힌트 종목을 막 줬던 게 있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압니다. 막 힌트를 줬었던 그 종목 2가지 추천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닭고기 관련주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니커, 하림, 정다운, 뭐 우리손 FNG는 이제 닭고기는 아니고 이제 정육 관련주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음식 업종들이 지금 다 순환하면서 움직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가 뭐냐? 에너지 관련주가 남았습니다. 근데 에너지 관련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전기가 있고, 원자력이 있고, 그다음에 풍력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있겠죠. 이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할 애들,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하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고요. 내일 순환매로 봐야 될 업종이 3개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3개가 있는데 거기서 강하게 움직일 게 1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면 일단 소통방송 때 할 얘기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이따가 소통방송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비료 사료 관련주 다음으로 급등할 에너지 쪽이 있는데 과연 어디 쪽이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수는 2,570이 이탈되지 않으면 매매로 여전히 좋습니다. 이게 깨지면 그때서는 매매하던 것도 다시 접어야 돼요. 그리고 손실이 줄어든 것도 현금화를 다시 해가지고 2,570이 깨지면 2,550도 이제 조만간에 깨지겠죠. 그러면 종목들이 또다시 폭락세로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짧으면 2, 3일, 적당히는 1, 2주. 그러니까 1, 2주만 반등을 줘도 최근에 뭐 10% 내에서 손절했던 거 부분들은 충분히 오늘 벌써 하루 만에 다 벌었을 거예요. 이미 매매로 이제 이쪽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했던 사람들 오늘 벌써 그 충분히 이제 벌었을 텐데 아직도 못 벌었다라 그러면 장이 이렇게 1주, 2주만 버텨주면 굉장히 좋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매매로. 근데 결국은 이제 떨어지긴 하겠지만 떨어지면 또 기회입니다. 이번에 반등 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매매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매매하다가 물렸다가 2,550까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아마 그 종목들은 모조리 다 마이너스 30%를 찍게 될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실이. 그러니까 매매하다가 그대로 냅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단기 반등이고요. 한 달 이전에 박살나게 돼 있어요. 시장은.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2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테마주 쪽에서 한탈이라는 종목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쪽이 지금 이제 밀가루 제분 관련주로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밀가루 제분 관련주도 포함이 되지만 사료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 음식업종 플러스 이제 사료 관련주 쪽인데요. 이것이 지금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 들어간 상한가에서 제일 센, 그러니까 갭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단번에 5분 안에, 그렇죠. 9시서부터 해서 9시 5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9시에 이미 벌써 상한가를 다 말아 올렸죠. 굉장히 강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도 또 강하게 튈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강하게 튀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일 애들은 다음 사료주들 내지는 비료주들이 뒤따라 움직일 거니까 아직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많이 움직인 뭐 사조동화원이라든지 이런 애들 살 수가 없겠지만 아직 강하게 움직이지 않은 다른 애들을 순환매로 공략하기에는 좋아 보이고요. 뭐 움직인 이유는 뭐 인도 정부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그 물량들을 이제 내놓지 않겠다 해서 밀 수출을 중단하기로 전해졌는데, 최근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이집트, 아르헨티나도 똑같은 이유로 파묘와 곡물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래서 뭐 이제 뭐 아직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수출을 금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전 세계 물량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수출을 금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지금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침공 그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국제 식량 공급에 대한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쪽은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뭐 가격은 뭐 인플레이션을 더하고 에그플레이션을 더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하여튼 인도가 중국에 이어서 밀 수출 3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로 그렇게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코스맥스인데요. 자, 오늘 화장품 업종들도 조금 움직였어요. 뭐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IT 섹터들 떨어진 거에 비하면 잘 버텼다고 보이는데 오늘 IT주는 다 떨어졌거든요. IT주는 다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뭐 별로 그 재미도 없고 오늘 지수가 오늘 조금 빠졌기 때문에 지수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재미는 없었는데 화장품 업종들도 그래도 잘 버티긴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업종들은 하여튼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상하이 봉쇄 완화 소식 때문에 움직였는데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지바이오인데요. 오늘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 수익 5.9% 났을 때에서 이제 파셔야 됩니다. 오늘 팔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점수는 75.2,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매수 포인트는 80.9. 근데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여전히 좋습니다. 90.수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예, 시장이 좋아진 건 아니다. 다만 코스피 2,570포인트 무너지지 않는 한 단타 종목은 분명히 있다. 계속 정보 주고 계십니다. 문자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정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